NVMe 있지 않습니까? 네. NVMe를 애정남처럼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이제 그 기존 거하고 네. 이것이 무엇이 다른 건지 네. 왜 나왔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시하고 그죠? 네. NVMe를 좀 비교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오늘은 제가 애정남이 되겠습니다. NVMe는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로는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럼 NVMe가 무엇인가, SATA는 무엇이고, SAS는 무엇이고, PCIE가 그렇죠. 뭔지 막 헷갈리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논리적인, 즉 명령 셋이죠. 길가에 네. 다니는 자동차처럼 네. 그 물리적인 도로를 통과하는 뭔가 이제 논리적인 명령어들인 거죠. 네네. 기존의 하드디스크 혹은 SSD 인터페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령셋이 AHCI입니다. 네네. 이것은 어드밴스드 하드웨어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인데요. 네네. 기존에 느렸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SATA의 인터페이스, 물리적인 네네. SATA 방식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쓰기에는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스카시가 나왔고요. 스카시는 그 예전에 스카시 프로토콜이었는데 그게 시리얼로 어태치돼서 네. 즉 SAS 가 된 거죠. 최근에 SSD는 대부분이 SATA SSD고요. 네. 엔터프라이즈용으로 SAS SSD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는 다 호환이 잘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NVMe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NVMe는 그 메모리 프로토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카시처럼 이런 스택이 두 가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응답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네. NVMe가 지나다니는 통로는 PCI 익스프레스입니다. 현재는 젠3까지 나왔고요. 더 향후,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NVMe가 원격에 있는 장비들, 스토리지든지 서버든지 노트북과 서로 자기 로컬인 것처럼 통신할 수 있는 리모트 네네. DMA를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키텍처를 한번 네.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근데 아까 여기서 네. 스카시하고 이제 NVMe에서 요게 그 Q하고 스카시 요게 요 부분이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뭐 체크 걸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 절차가 훨씬 더 간단해지는 네네.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만큼 폭이 넓어진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는 SAS 혹은 SATA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느린 CPU, 코어 집적도도 떨어지고 다수 코어도 아니었을 때, 그리고 하드디스크 환경일 때는 SAS, SATA도 훌륭했죠. 그렇죠. 예, 지금 SATA는 6기가, 그리고 SAS는 12기가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더 집적도가 높은 CPU, 그리고 집적도가 높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SSD에 있는 컨트롤러에서부터 먼저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테라나 되는 이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몰아서 다시 컨트롤러 CPU가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이 변환하는 이 과정에서도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NVMe가 나온 이유는 각 낸드 칩들, SSD 안에 있는 낸드 칩들을 컨트롤러 CPU가 직접 제어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컨트롤러하고 네. 이쪽 데이터 판넬 간에 병목을 없앤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네. 중간에 그 거래상을 띄어서 네네. 산지 직송하는 거죠. 네. 자, 그럼 관련된 이제 뭐 아까 요거 얘기한 거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그 영상 좀 보도록 하죠. 네. 영상 하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하드디스크가 기존에 이제 SATA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주 느리게 좁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SATA의 SSD라고 해서 빠르긴 하지만 길이 넓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NVMe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빠르게 고속의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NVMe SSD랑 그 SATA SSD를 비교해 보면 6배 정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라클 타임즈 10이라고 하는 인메모리 DB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로드할 때 SAS 방식의 하드디스크죠. 아주 느리죠. 30분. 그리고 SATA 방식의 SSD는 약 4분 정도, 좀 더 빠릅니다. 하지만 NVMe SSD는 엄청 빠르죠. 1분 이내에 데이터를 적재하게 됩니다. 인메모리 쪽에서. 그래서 전력 효율 면에서도 NVMe는 아주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닳아든 시간이 아주 적죠. 반대로
느린 방식의 SSD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향후에 NVMe 오버 패브릭에서는 이더넷 파이버 채널 인피니밴드 등을 통해서 넓게 펼쳐져 있는 이 NVMe 디스크를 그 NVMe 아키텍처를 통해서 내 것처럼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서버뿐만이 아니라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NVMe 프로토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NVMe 프로토콜이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 맞습니다. 다 적용될 거라고 이제 확신하십니까? 범용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기존의 이제 병목을 제거하고 좀 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호환되게 하는 NVMe 그 표준 기술 중에서 NVMe 오버 패브릭 같은 기능은 아주 실용화되기 아주 적합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골 고모네 가면 있었는데 이거 돌려가지고 하면은 그 교환이 받아서 뭐 몇 번 하면은 연결해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예를 들어봤습니다. 다이얼 전화기를 하면은 저게 개별의 밑에 있는 지역 번호들이 다 개별 SSD들입니다. 찾아가는 거로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이제 전화가 나오면서 국번이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거는 사스 인터페이스라고 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나오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만 되면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